안녕하세요, 토토부장입니다. 오늘은 1등 상금이 3번 이월된 농구 토토 승호패 46회차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토부장 채널이 유튜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멤버십 분들께 공유 들었던 프로토 조합픽 적중 내역입니다. 농구 시즌을 맞아 NBA와 국내 농구 조합픽들이 꾸준하게 적중을 이어가고 있고, 농구뿐만 아니라 해외 축구와 국내 배구 조합픽들도 꾸준하게 적중을 이어가면서 멤버십 분들께서 수익을 올리시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은 야구와 농구, 축구, 배구, 프로토 모든 종목을 다루는 채널들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금액으로 멤버십 분들께 조합픽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12,000원, 하루에 400원이면 토토부장이 제공하는 검증된 높은 적중률의 조합픽을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옆 동네에서 하루 조합픽에 별풍선 100개 이상씩 쏘시거나 한 달 멤버십 비용이 적게는 5만원 이상, 많게는 10만원이 훌쩍 넘어가는 고액 멤버십에 가입하실 필요 없습니다. 적중률과 합리적인 멤버십 비용 둘 다 챙기실 현명하신 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경기는 워싱턴 위저즈와 올랜도 매직의 경기입니다. 홈팀 워싱턴은 직전 골든 스테이트전을 패배하면서 시즌 23패째를 기록했습니다. 조던 풀이 친정팀 골스를 맞아 25득점을 올리면서 분전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진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팀의 주득점원 카일 쿠즈마가 얕은 한조를 보이면서 7득점으로 부진했던 게 뼈아팠고, 올 시즌 데뷔에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는 빌랄 쿨리발리 역시 직전 골스전 한 자릿수 득점에 그치면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워싱턴은 올 시즌 수비가 가장 문제인데 팀의 수비 지표를 나타내는 디펜시브 레이팅이 리그 전체 30개 팀 중 32꼴찌를 달리고 있고, 팀 평균 실점 역시 126.6점으로 리그에서 가장 높은 평균 실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이미 올랜도 원정에서 2패를 기록한 워싱턴이고, 두 경기 모두 130점 이상씩 실점을 기록하면서 역시나 수비에 문제점을 드러냈었던 만큼 이번 경기 역시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원정팀 올랜도는 직전 인디애나전을 승리하면서 4연패를 끊었습니다. 팀의 에이스 파올로 벤케로가 34득점을 기록했고, 프란츠 바그너 역시 24득점을 올리면서 원투펀치가 58득점을 합작했었던 직전 경기였습니다. 이날 인디애나에 비해 3점 슛을 9개나 덜 성공시켰던 올랜도인데 자유투를 41개 시도했을 정도로 페인트 존에서 적극성을 보여주면서 신승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올 시즌 강력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올랜도인데 현재 디펜시브 레이팅 전체 5위에 올라있고, 팀 평균 실점 역시 리그에서 5번째로 낮은 110.4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주전 센터 웬델 카터 주니어가 부상에서 복귀했고 아직 재기량을 보여주진 못하고 있지만 확실히 페인트 존에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인 만큼 이번 워싱턴전 활약 여부가 중요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워싱턴을 홈에서 2번이나 잡아냈었던 올랜도인 만큼 이번 경기 역시 수비를 바탕으로 게임을 풀어나간다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올랜도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시카고 불스와 애틀랜타 호크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시카고는 직전 클리블랜드전 대패를 당하면서 3연승을 마감했습니다. 연승 구간 팀의 에이스 역할을 잘해줬던 코비 화이트가 직전 경기에서는 17득점을 기록하긴 했지만 시도한 3점슛 8개를 모두 놓쳤던 게 뼈아팠고, 팀 전체적으로 22%대 3점슛 성공률을 기록했던 게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원투펀치 더마드 로잔과 니콜라 부세비치가 41득점을 합작했지만
클리블랜드에게 11개의 리바운드를 더 내주면서 골밑 싸움에서도 밀렸던 시카고입니다. 그래도 최근 코비 화이트와 패트릭 윌리엄스 등 팀의 젊은 자원들이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주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고, 드로잔과 부세비치가 꾸준하게 득점을 올려주면서 확실히 시즌 초반에 비해 경기력이 많이 살아난 시카고입니다. 부상과 이적 문제로 인해 팀을 이탈한 잭 라빈의 부재가 오히려 팀에겐 전화위복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팀의 젊은 자원들이 기회를 얻으면서 라빈이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나은 경기력과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시카고입니다. 이번 애틀랜타전 직전 경기처럼 3점슛 얕은 한조만 없다면 홈에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영상 제작 도중 주전 센터 니콜라 부세비치가 내전근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다는 소식이 들어온 만큼 부세비치의 출전 여부는 필히 체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원정팀 애틀랜타는 직전 멤피스전을 석패하면서 2연패를 당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트레이 영이 30득점 13어시스트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분전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지 못했습니다. 백코트 파트너 디존테 머레이 역시 26득점을 기록했고, 주전 센터 클린트 카펠라 역시 20득점 12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했지만 4쿼터 막판에 득점력이 떨어지면서 경기를 내주고만 애틀랜타입니다. 최근 디안드레 헌터와 제일런 존슨 같은 팀의 핵심 포워드 자원들이 결장을 이어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애틀랜타고, 이번 시카고전 역시 결장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최근 에이스 트레이 영이 7경기 연속 30득점 이상과 더불어 득점과 어시스트 7연속 더블더블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도 활약해준다면 애틀랜타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영상 제작 도중 트레이 영이 어깨 부상으로 인해 이번 시카고전 출전이 불투명하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트레이 영의 출전 여부는 상당히 중요하므로 반드시 베팅하시기 전에 체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경기는 홈팀 시카고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와 홈팀 시카고의 승리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휴스턴 로켓츠와 인디애나 페이서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휴스턴은 직전 뉴올리언스전 신승을 거두면서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팀의 에이스이자 주전 센터인 알페렌 생군이 37득점 11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팀의 연승을 이끌었습니다. 프레드 밴블릿과 제일런 그린, 딜런 브룩스, 이렇게 팀의 핵심 주전인 3명이 모두 얕은 한조를 보였지만 데뷔 2년차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가 26득점 11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나머지 선수들의 부진을 만회했습니다. 올 시즌 휴스턴의 벤치 에이스라 할 수 있는 타리 이슨이 직전 경기 다시 복귀했고, 루키 아멘 탐슨 역시 얼마 전 복귀하면서 벤치 뎁스가 강화된 휴스턴입니다. 올 시즌 강력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기대 이상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휴스턴인데, 현재 디펜시브 레이팅 전체 2위를 기록하고 있고, 팀 평균 실점 역시 전체 2위에 랭크되어 있을 정도로 짠물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 시즌 홈에서 12승 2패의 호성적을 거두고 있는 휴스턴이고, 앞서 말씀드린 특유의 수비력이 홈에서 더 살아나는 만큼 이번 경기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인디애나는 직전 올랜도전에서 패배하면서 2연패를 당했습니다. 확실히 인시즌 토너먼트 결승전에서 패배한 이후 하락세를 타고 있는 인디애나인데, 인시즌 토너먼트 이후 치러진 8경기에서 2승 6패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올 시즌 리그에서 공격력이 가장 뛰어난 팀이라 할 수 있는 인디애나인데, 최근 몇 경기를 놓고 보면 공격 지표를 나타내는 오펜시브 레이팅도 많이 떨어진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인시즌 토너먼트 이후 팀의 에이스 타이리스 할리버튼의 체력과 경기력이 떨어진 게 가장 뼈아픈 점입니다. 그래도 직전 올랜도전 할리버튼과 주전 센터 마일스 터너가 53득점을 합작하면서 반등에 성공했고, 현 시점 아직까지 오펜시브 레이팅과 팀 평균 득점 전체 1위를 달리고 있는 인디애나인 만큼 3점 슛을 앞세운 특유의 양궁 농구가 살아난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경기력 고점이 터지는 팀이 점수 차이를 벌리면서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는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와
멤피스 그리즐리스의 경기입니다. 얼마 전 승5패 44회차 1번 경기로 들어왔었던 두 팀이 다시 만났습니다. 당시 분석 영상에서 멤피스 쪽 이변을 추천드렸고, 실제 멤피스가 뉴올리언스를 잡아내면서 해당 회차 최대 이변이 나왔던 경기였습니다. 홈팀 뉴올리언스는 멤피스전에 이어서 직전 휴스턴전 역시 아쉽게 2점차 석패를 당하면서 홈경기 2연패를 기록했습니다. 자이언 윌리엄슨이 28득점을 기록하면서 팀 공격을 이끌었지만 경기 종료 40여 초를 남기고 2점 차로 뒤진 상황에서 자이언의 신발이 벗겨지면서 공격권을 내줬고, 그것이 휴스턴의 득점으로 연결되면서 석패를 당했던 뉴올리언스입니다. 원투펀치 브랜든 잉그램과 CJ 맥컬럼이 32득점을 합작했지만 다소 아쉬운 활약이었고, 팀 전체적으로 25%대의 저조한 3점슛 성공률을 보였던 게 가장 뼈아팠던 직전 휴스턴전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얼마 전 홈에서 멤피스에게 패배했었던 뉴올리언스인데, 그 경기에서 자이언 윌리엄슨이 일찌감치 파울 트러블에 걸리면서 13득점으로 부진했었던 만큼 이번 경기 역시 파울 관리에 신경 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멤피스에 돌아온 에이스 자모란트가 특유의 저돌성을 앞세워 리머텍을 계속해서 시도할 것이기 때문에 자이언과 발렌슈나스가 얼만큼 페인트 존에서 모란트를 제어할 수 있느냐에 따라 경기 양상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멤피스는 에이스 자모란트의 복귀 이후 파죽의 3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모란트는 3연승 구간 평균 득점 28점, 평균 어시스트 9개를 기록하면서 득점뿐만 아니라 포인트 가드로서의 플레이 메이킹 역시 잘해주고 있습니다. 모란트가 전통적인 포인트 가드처럼 플레이를 하지는 않지만 확실히 모란트가 복귀한 이후 본인의 활약뿐만 아니라 동료들을 잘 살려주는 모습이 자주 나오면서 팀 전반적으로 경기력이 향상된 멤피스입니다. 데스먼드 베인과 제런 잭슨 주니어 역시 꾸준하게 활약해주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얼마 전 뉴올리언스 원정에서 짜릿한 2점차 신승을 거뒀던 멤피스인 만큼 이번 경기 역시 모란트를 중심으로 게임을 풀어나간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두 팀의 5점 차이의 접전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와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오클라호마는 직전 LA 레이커스전을 패배하면서 3연승을 마감했습니다. 에이스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34득점을 기록했고, 제일런 윌리엄스 역시 28득점을 올리면서 분전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레이커스의 백전노장 르브론 제임스에게 40득점을 허용했던 게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었고, 주전 가드 조시 기디의 결장 역시 아쉬웠던 직전 경기였습니다. 올 시즌 빅터 웬바냐마와 더불어 강력한 신인왕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챗 홈그렌이 득점과 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했지만 앤서니 데이비스가 버티고 있는 레이커스의 프론트코트진을 상대로 다소 고전했었고, 루겐츠 도트 역시 얕은 한조를 보이면서 한 자릿수 득점에 그쳤던 게 패배의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도 올 시즌 현재 서부 컨퍼런스 3위를 달리고 있고,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를 필두로 젊고 다재다능한 선수들의 기량들이 만개하면서 사실상 리빌딩이 끝난 오클라호마입니다. 올 시즌 이미 미네소타 원정에서 아쉽게 석점차 패배를 당했던 오클라호마인데, 이번에는 홈 경기인 만큼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미네소타는 직전 세크라멘토전에서 승리하면서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에이스 앤서니 에드워즈가 34득점 10어시스트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루디 고베어 역시 21득점 17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페인트 존을 잘 지켰고, 제이든 맥데니얼스도 20득점을 올리면서 제 몫을 해줬습니다. 이날 팀의 핵심인 칼 앤서니 타운스가 무릎 부상으로 인해 결장했었는데, 이번 오클라호마전 역시 출전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올 시즌 강력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서부 컨퍼런스 1위를 질주하고 있는 미네소타인데, 현 시점 디펜시브 레이팅 리그 전체 1위, 팀 평균 실점 역시 106.6점으로 리그에서 가장 낮은 평균 실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상대가 서부의 다크호스 오클라호마지만 수비를 바탕으로 게임을 풀어나간다면 미네소타 역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두 팀의 5점 차이의 접전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샌안토니오 스퍼스와 유타 재즈의 경기입니다. 홈팀 샌안토니오는 직전 댈러스전 25점 차 대패를 당하면서 4연패를 기록했습니다. 팀의 핵심이자 슈퍼루키인 빅터 웬바냐마가 경기 전 몸을 푸는 과정에서 발목 부상을 당하며 경기에 나서지 못했던 게 패배의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댈러스전 제레미 소엔이 23득점 9리바운드를 기록하면서 분전했지만 팀의 에이스 데빈 바셀이 극심한 야투난조를 보이면서 9득점으로 침묵했던 게 가장 뼈아팠고, 주전으로 출전했던 5명 모두 좋지 않은 득실 마진을 기록하면서 댈러스에게 완패를 당한 샌안토니오입니다. 샌안토니오 경기를 코멘트할 때마다 포인트 가드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팀은 만년 유망주 리빌딩 팀인 채로 올 시즌을 보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번 유타전이 홈에서 치러지지만 웬바냐마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만큼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유타는 직전 토론토전 승리를 거두면서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팀의 원투펀치 라우리 마카렌과 조던 클락슨이 나란히 30득점을 기록하면서 팀의 연승을 이끌었습니다. 에이스 마카렌이 부상 복귀 이후 점점 폼을 끌어올리고 있고, 12일 만에 복귀한 조던 클락슨 역시 모처럼 30득점 이상 경기를 하면서 제 몫을 해줬던 직전 경기였습니다. 최근 콜린 섹스턴이 주전과 벤치를 오가면서 꾸준하게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해주고 있고, 이적생 존 콜린스 역시 7경기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려주면서 팀에 성공적으로 적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팀의 포인트 가드인 키온테 조지와 테일런 홀튼 터커가 이번 샌안토니오전 출전이 불투명하지만 원투펀치 마카렌과 조던 클락슨을 필두로 게임을 풀어나간다면 유타가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유타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유타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와 세크라멘토 킹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포틀랜드는 직전 골든스테이트전 20점 차 대패를 당하면서 2연패를 기록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앤퍼니 사이먼스가 3점슛 7개 포함 25득점을 올리면서 분전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진 못했습니다. 주전으로 출전한 제라미 그랜트와 말콤 브록든이 나란히 17득점을 기록했고, 벤치 에이스 루키 스쿠 앤더슨이 12득점을 기록했지만 올 시즌 팀의 핵심으로 자리 잡은 셰이든 샤프의 부상 공백이 느껴졌던 직전 경기였습니다. 최근 10경기 1승 9패의 부진을 이어가고 있는 포틀랜드 때 그래도 패배했던 9경기들 중에서 5경기가 5점 차이 내 접전 경기들이었고, 이미 올 시즌 세크라멘토 원정 경기에서 연장 접전 끝에 아쉽게 패배했던 걸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 역시 홈에서 비벼볼 여지는 어느 정도 있어 보입니다. 원정팀 세크라멘토는 직전 미네소타전 3점슛 야투난조를 보이면서 홈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에이스 디에런 팍스가 27득점을 기록하면서 분전했고, 도만타스 사보니스 역시 트리플 더블을 기록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팀 3점슛 야투율이 24%대로 좋지 않았던 게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데뷔 2년차 키건 머레이가 20득점을 올리면서 최근의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케빈 허더가 극심한 야투 난조를 보였고, 벤치 에이스 말링 몽크가 결장하면서 벤치 구간 득점력도 떨어졌었던 직전 경기입니다. 그래도 객관적인 전력이 포틀랜드에 비해 우위에 있는 세크라멘토고, 최근 팍스와 사보니스 두 원투펀치의 폼이 올라와 있는 만큼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세크라멘토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여덟 번째 경기는 LA 클리퍼스와 샬럿 호네츠의 경기입니다. 홈팀 클리퍼스는 얼마 전까지 파죽의 9연승을 기록하다가 직전 2경기 2연패를 당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카와이 레너드가 엉덩이 부상으로 인해 최근 2경기 결장했던 게 갑자기 연패를 당한 가장 큰 이유라 할 수 있겠습니다. 레너드는 12월 출전한 10경기에서 평균 28.7득점을 기록했을 정도로 절정의 폼을 보여줬었고, 팀의 9연승을 이끌었습니다. 이번 샬럿전 역시 레너드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건 클리퍼스에겐 큰 악재가 되겠습니다. 야심차게 영입한 제임스 하든이 팀에 성공적으로 녹아들었고,
폴 조지 역시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고 있는 점은 고무적입니다. 하든 합류 이후 벤치로 내려간 러셀 웨스트브룩과 원년 벤치 에이스 노먼 파웰 역시 꾸준하게 활약해주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 레너드가 결장한다고 해도 샬럿 상대로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샬럿은 직전 덴버전에서도 패배하면서 7연패를 기록했습니다. 마일스 브리지스가 22득점을 올리면서 분전했지만 야투율이 좋지 않았고, 브리지스뿐만 아니라 출전 선수들 대부분 야투 난조를 보이면서 100점 미만의 저조한 팀 득점을 기록했었던 샬럿입니다. 무엇보다 주전 가드 테리 로지어가 결장했던 게 뼈아팠고, 루키 브랜든 밀러도 발목 부상을 당하면서 덴버전 11분만을 소화한 채 경기장을 빠져나가고 말았습니다. 진작에 팀의 주전 포인트 가드 라멜로 볼이 부상으로 아웃된 샬럿인데 거기에 로지어와 밀러까지 결장하는 경기들이 잦아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전 센터 마크 윌리엄스도 등 부상으로 인해 결장을 이어가고 있고, 이번 클리퍼스전 역시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최근 원정 경기 4연패를 당하고 있는 샬럿인 만큼 이번 클리퍼스 원정에서도 쉽지 않은 경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LA 클리퍼스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9번째 경기는 올랜도 매직과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올랜도의 코멘트는 1번 경기 분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워싱턴 원정을 떠났다가 목요일 홈에서 필라델피아와 경기를 치르는 올랜도입니다. 올 시즌 올랜도의 백투백 경기 성적은 2승 3패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원정팀 필라델피아는 직전 마이애미전을 패배하면서 2연승을 마감했습니다. 토바이어스 해리스가 27득점을 기록하면서 팀 공격을 이끌었고, 켈리 우브레 주니어 역시 25득점을 올리면서 제 몫을 해줬습니다. 다만 팀의 부동의 에이스 조엘 엠비드가 발목 부상으로 인해 결장했던 게 너무나도 뼈아팠던 필라델피아고, 2옵션 타이리스 맥시가 야투 난조를 보였던 게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래도 12월 초중순까지 부진을 이어오던 토바이어스 해리스가 최근 2경기에서 60득점을 몰아치면서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고, 벤치 에이스 켈리 우브레 주니어 역시 부상 복귀 이후 첫 20점 이상 득점을 기록한 건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다만 이번 올랜도전 역시 엠비드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인 만큼 이 경기는 엠비드의 출전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고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수요일 아침에 베팅이 마감되는 승호패 특성상 엠비드의 출전 여부를 픽에 반영할 수 없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 경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엠비드의 출전 여부를 베팅에 반영할 수 없는 만큼 올마킹을 통해 올랜도 쪽 이변을 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0번째 경기는 워싱턴 위저즈와 토론토 랩터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워싱턴의 코멘트는 1번 경기 분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홈에서 올랜도와 경기를 치른 뒤 목요일 다시 홈에서 토론토와 연달아 경기를 치르는 백투백 일정이 되겠습니다. 올 시즌 워싱턴의 백투백 경기 성적은 0승 4패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원정팀 토론토는 직전 유타전을 패배하면서 3연패를 기록했습니다. 스카티 반스가 32득점 14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분전했지만 팀의 연패를 막진 못했습니다. 파스칼 시아캄도 19득점 9리바운드를 기록하긴 했지만 야투율이 아쉬웠고, 오지 아누노비도 19득점을 기록하면서 활약했지만 유타에게 3점슛 17개를 허용하면서 득점 공방에서 밀리고 말았던 토론토입니다. 올 시즌 현재 리그 전체 30개 팀 중 공격 지표를 나타내는 오펜시브 레이팅이 22, 수비 지표를 나타내는 디펜시브 레이팅 역시 21을 기록하고 있는 토론토인데, 기록에서 볼 수 있듯이 공격과 수비를 다 애매하고 기복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 경기 상대 워싱턴은 백투백 일정이고, 이미 올 시즌 워싱턴을 상대로 승리를 따냈던 만큼 토론토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토론토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11번째 경기는 브루클린 네츠와 미러키 벅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브루클린은 직전 디트로이트전을 승리하면서 5연패를 끊었습니다. 팀의 1옵션 미칼 브리지스가 29득점을 기록하면서 팀 공격을 이끌었고, 나머지 주전으로 출전한 4명의 선수들 모두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팀 승리에 일조했습니다.
특히 최근 부진을 이어오던 에이스 미칼 브리지스가 직전 디트로이트전에서 반등에 성공한 건 브루클린에게 희소식이 되겠습니다. 최근 캠 토마스와 캠 존슨 이 두 선수가 꾸준하게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려주고 있는 만큼 브리지스가 다시 살아나준다면 홈에서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브루클린입니다. 올 시즌 미러키와의 첫 맞대결에서 아쉽게 넉점차 석패를 당했던 브루클린인데 그 경기에서 캠 토마스가 45득점, 미칼 브리지스가 31득점을 기록하면서 맹활약했던 만큼 이번 경기 역시 이 두 원투펀치의 활약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원정팀 미러키는 직전 뉴욕전을 패배하면서 7연승을 마감했습니다. 원투펀치 야니스 아데토쿤보와 데미안 릴라드가 나란히 32득점을 기록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진 못했습니다. 주전으로 출전했던 말릭 비즐리가 19분을 뛰는 동안 무득점으로 침묵했던 게 뼈아팠고 벤치 자원들 전반적으로 경기력이 떨어졌던 게 패배의 원인이었습니다. 비록 7연승이 끊기긴 했지만 원투펀치 야니스와 릴라드의 활약을 필두로 크리스 미들턴까지 폼이 올라오면서 최근 경기력이 올라온 미러키고 벤치 에이스 바비 포르티스도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고 있는 점 또한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이번 브루클린전을 앞두고 별다른 결장 이슈가 생기지 않는다면 미러키가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미러키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의 접전 구도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12번째 경기는 휴스턴 로켓츠와 피닉스 선즈의 경기입니다. 홈팀 휴스턴의 코멘트는 3번 경기 분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인디애나와 홈 경기를 치르고 목요일 다시 홈에서 피닉스를 만나게 되는 백투백 일정이 되겠습니다. 올 시즌 휴스턴의 백투백 경기 성적은 1승 3패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원정팀 피닉스는 직전 댈러스전을 패배하면서 3연패를 기록했습니다. 그레이슨 앨런이 3점슛 8개 포함 32득점을 올렸지만 팀의 원투펀치 케빈 듀란트와 데빈 부커가 얕은 한조를 보이면서 댈러스와의 득점 공방에서 밀리고 말았습니다. 최근 10경기 구간 듀란트와 부커의 폼이 떨어지면서 3승 7패의 부진을 이어가고 있는 피닉스고 수비도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공수 양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야심차게 영입한 브래들리 빌은 여전히 부상으로 결장 중인 상황이고 주전 센터 유서프 너키치도 개인 사유로 인해 직전 경기 결장했었던 만큼 이번 경기 출전 여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듀란트와 부커의 최근 경기력이 좋지 못한 만큼 수비가 좋은 휴스턴을 상대로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피닉스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휴스턴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3번째 경기는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와 뉴욕 닉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오클라호마의 코멘트는 5번 경기 분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미네소타와 홈 경기를 치르고 목요일 다시 홈에서 뉴욕과 경기를 치르는 백투백 일정이 되겠습니다. 올 시즌 오클라호마의 백투백 경기 성적은 2승 무패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원정팀 뉴욕은 직전 미러키전을 승리하면서 올 시즌 미러키전 3연패를 끊었습니다. 팀의 에이스 제일런 브런슨이 38득점을 기록하면서 팀 승리의 1등 공신 역할을 했습니다. 줄리어스 랜들과 RJ 베럿도 45득점을 합작하면서 화력 지원을 했고 벤치 원투펀치 임매뉴얼 퀴클리와 조시 하트 역시 30득점을 합작하면서 벤치 싸움도 미러키에게 밀리지 않았던 뉴욕입니다. 주전 센터 미첼 로빈슨이 발목 부상으로 인해 시즌 아웃되는 대형 악재를 만난 뉴욕인데 설상가상으로 백업 센터 제리코 심스마저 발목 부상으로 인해 몇 주간 결장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팀의 제대로 된 센터는 아이제아 하텐슈타인 혼자 남은 상황인 만큼 줄리어스 랜들 같은 4번 포지션의 선수들이 페인트존 수비를 적극적으로 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뉴욕은 화요일 미러키전 이후 수요일에 휴식을 취하고 오클라호마를 만나는 만큼 이번 경기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두 팀의 5점 차이의 접전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14번째 경기는 댈러스 매버릭스와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댈러스는 직전 피닉스전을 승리하면서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에이스 루카 돈치치가 피닉스전 50득점 15어시스트 더블 더블을 기록하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루키 센터 데릭 라이블리 2세도 20득점 10리바운드를 기록하면서 제 몫을 해줬고, 팀 하더웨이 주니어와 데릭 존스 주니어가 41득점을 합작하면서 피닉스를 화력으로 제압했던 댈러스입니다. 최근 팀 A 옵션 카이리 어빙이 부상으로 결장 중이지만 1옵션 돈치치가 절정의 폼을 보여주고 있고, 팀 공격 지표를 나타내는 오펜시브 레이팅도 7위에 올라 있는 댈러스입니다. 수비는 확실히 아쉽지만 3점슛을 기반으로 한 공격 농구를 통해 게임을 풀어가고 있는 댈러스고, 돈치치가 지금의 경기력을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다면 어빙 없이도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클리블랜드는 직전 시카고전 주전들이 대거 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14점차 대승을 거뒀습니다. 팀의 핵심인 다리우스 갈랜드와 에반 모블리가 모두 부상으로 인해 몇 주간 결장해야 하는 상황이고, 도노반 미첼마저 질병으로 인해 직전 시카고전 결장했었던 클리블랜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전으로 출전했었던 5명 모두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시카고 원정에서 승리를 거뒀었는데, 맥스 스트러스가 26득점, 루키 크레이크 포터와 주전 센터 제러드 앨런이 나란히 19득점을 기록하면서 팀 공격을 잘 이끌어줬습니다. 최근 크레이크 포터와 샘 메릴 같은 팀의 젊은 자원들이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주고 있고, 갈랜드와 모블리의 이탈로 인해 기회를 더 얻고 있는 카리스 르버트와 딘 웨이드 같은 선수들이 제 몫을 해주면서 성적 자체는 유지하고 있는 클리블랜드입니다. 다만 갈랜드와 모블리 없이 몇 달을 버텨야 하는 건 클리블랜드에겐 큰 악재가 되겠고, 이번 댈러스 원정을 앞두고 도노반 미첼의 출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만큼 클리블랜드 쪽으로 배팅이 들어가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홈팀 댈러스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이것으로 1등 상금이 3번 이월된 농구 토토 스모페 46회차 분석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